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있죠. 이 모습대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의 경주입니다. 바로, 상상을 하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이곳에 이런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여 만들어 놓은 그 도시죠. 굉장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황룡사 9층탑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은 당시에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에 들어오면은 어디서나 이 탑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그 동궁이 있고 임해전이 있고 그리고 왕궁이 있던 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빛나는 문화재와 그 예술 작품들이 숨어 있을지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역사상 언제 우리나라의 수도, 우리나라의 도시가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당시의 경주가 그 세계 3대 도시였던 거죠. 이거 여러분들 능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바로 불국사입니다. 이 불국사의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아시아 3대 미술품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국 박물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신라의 작품이 조금 수준이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조금 이제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삼국의 모든 문화의 특징을 융합하여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로 만들어낸, 거기에 당나라의 문화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융합하여 아주 독창적인 문화로 발달시킨 게 바로 신라인들이니까요. 보다시피 계속해서 이 신라의 유물과 유적들의 사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느껴지나요? 그쵸? 대체로 불교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불상이든지 석탑이든지 혹은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다시 나중에 복원했지만 커다란 절이라든지, 이와 같이 통일신라의 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들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사찰도 많이 지었습니다. 당시 통일신라의 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두 명의 슈퍼스타가 있죠.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입니다. 이분이 의상대사이고 이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이 두 분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되기 전에 이미 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걸어서 말이죠.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어느 날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된 거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이 간신히 살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한숨 달게 자고, 거기 마침 그릇도 있고 그릇에 음식도 담겨 있고 물도 한 바가지 있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딱 뜨고 났더니 집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은 무덤이었고, 당시 신라 시대에는 석실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로 방같이 만든 무덤들이 있었어요. 무덤이었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먹었던 것은 시체였고, 물이라고 맛있게 마셨던 것은 해골에 들어있던
해골 바가지, 그야말로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던 겁니다. 일단 두 젊은 스님이 으악 하고 이제 막 토를 했겠죠. 토를 하고 나다 갑자기 이 원효 스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네.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더 가서 배울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의상 스님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결심한 바가 있으니까 당나라에 가겠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이 돼가지고 신라로 이제 이미 통일된 신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대로 신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역시 유명한 스님이 된 겁니다. 자, 이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주로 귀족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주로 귀족들에게 어필하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좀 어렵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종류의 불교 종파를 만들죠. 그게 이제 화엄종입니다. 반면에 원효 스님은 어려운 걸 하겠어요? 아니면은 쉬운 걸 하겠어요? 그때 원효 스님이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가지에 들어있는 시원한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면은 마시는 물이 되는 거고, 이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때부터는 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로 배운 사람들일까요? 일반 백성들일까요? 그렇죠? 일반 백성, 서민들을 중심으로 포교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통일신라의 불교가 널리 보급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통일신라의 문화는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었다. 그 밖에 일본과 당나라와 또 나중에 처음에는 사이가 낮아봤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교류를 하게 된 발해 등 여러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또 멀리 아라비아나 이런 서역 사람들하고도 교류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이고 화려하고 개방적인 그런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경주에 가면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찬란하고 화려한 많은 유물과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